자, 올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떻게 그 거대한 의료보건 정책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아시나요? 2020년 팬데믹 당시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정책 결정자들에게 진짜 길을 안내해준 건 복잡한 통계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대한 시스템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혼란이겠죠? 2020년에 이 거대한 질문은 곧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상은 멈췄고 진료 방식은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그 놀라운 해답을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와 사람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건 시스템이 이 거대한 압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5가지 핵심 영역을 차례대로 짚어볼 겁니다. 먼저 팬데믹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으로 심각했던 치과 진료 위기, 정보 격차 해소 문제, 모든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의 미래까지 아주 빠르고 핵심만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팬데믹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팬데믹의 갑작스러운 발발이 기존의 의료 서비스들을 어떻게 한계점까지,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중들의 참여가 말 그대로 폭증했다는 겁니다. 비필수 수술은 다 연기되고 대부분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휙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기 위해 헬스워치 같은 네트워크에 쏟아진 피드백이 무려 84%나 급증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한 불만 접수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는 것이야말로 시스템 내부의 실패나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콕 집어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도구로 진화했다는 거죠. 닫힌 회의실 안에서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환자들의 실시간 피드백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조명 역할을 해준 겁니다. 자, 2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자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했는지 가장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인데요. 바로 접근성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던 치과 진료 위기입니다. 와, 이 숫자 보이시나요? 무려 452%입니다. 일반적인 치과 검진은 고사하고 긴급치료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나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치과들이 무려 11주 동안이나 문을 닫아버리면서 엄청난 수의 진료가 취소됐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심한 치통 속에 덩그러니 방치되었던 겁니다. 이 452%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는 실제로 도시 지역에 사는 폴과 같은 사람들의 진짜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농양으로 악화되는 걸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사립치과에 의존해야만 했죠. 수주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지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당시의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73%에서 무려 80%로 훌쩍 뛰어 올랐거든요. 이건 비싼 사립치과를 갈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이 쏟아지는 피드백 데이터들은 이게 단순히 조금 불편하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중대한 위기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줬죠. 세 번째, 정보 격차 해소 영역입니다. 이제 치과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동네 주치의를 만나는 방식에서 일어난 그 갑작스럽고 거대한 변화, 즉 원격 진료로의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팬데믹 이후로 대면 진료는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만남 중 절반 가까이가 하룻밤 사이에 앱이나 전화 같은 원격 진료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젊거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집에서 진료를 보는 게 꽤 편리한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게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없었죠.
원격 진료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소외라는 아주 어두운 이면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전화로 증상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는 한 참가자의 말처럼 말이죠. 고령층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언어 장벽이 있는 분들은 이 원격 진료 예약 시스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훌륭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이 정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거죠. 이분들은 환자들에게 온라인 상담 시스템 사용법을 하나하나 친절히 가르쳐주고 심지어 스마트 기기가 없는 분들에게는 직접 태블릿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의 공백을 대중이 스스로 놀라운 대안을 만들어 채워버린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모든 지역사회에 다가가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의료 시스템이 위기 극복 능력을 그러니까 회복력을 갖추려면요. 소외되거나 불신하는 계층까지 정말 완벽하게 포용해야만 합니다. 백신 접종 캠페인이 한창일 때 특정 다문화 커뮤니티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향이 확연히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4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단계가 도출되었습니다. 강압적이거나 특정 집단만 표적으로 삼는다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병원의 퇴원 절차에서도 아주 심각한 시스템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와, 진짜 놀랍게도 무려 82%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마땅히 받았어야 할 필수적인 후속 평가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상을 빨리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이 정작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안전망은 산산조각 내버렸던 겁니다. 루빈과 그의 가족이 아버지를 모시고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혼란 기억나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퇴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절박한 피드백들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이 생생한 증언들이 결국 정부를 움직였고 마침내 병원 퇴원 지침에 환자의 전반적인 복지 상태를 필수로 점검하도록 규정이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피드백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영역, 의료의 미래입니다. 대중이 피드백을 내놓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순환 구조. 이게 과연 내일의 의료 시스템에는 어떤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은 통합치료 시스템, 줄여서 ICS라고 부르는 42개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적 수술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서 간판만 바꿔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진료 서비스들을 지역사회의 필요에 딱 맞게 하나로 묶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피드백을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아예 단단히 심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건강 불평등을 뿌리 뽑겠다는 시스템의 아주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의사결정권자 중 무려 83%가 지역사회의 통찰력과 대중의 피드백을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의 한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소한 일상적 경험과 솔직한 피드백들이 차곡차곡 모이면 실제로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의료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젠가 또 다른 거대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귀중한 목소리가 올바른 해결책의 일부가 되도록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